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유명해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좀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강의하는 건 많이 봤는데, 실제 작업하신 것들을 잘 못 보내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제 미국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이제 관련된 일들도 하고, 음향 관련된 설치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일도 하고, 이제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K-팝 아니면 한국 가요계, 그러니까 2000년대 이후 나온 그런 음반이나 이런 데에서 제가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그 90년대 제가 제일 많이 활동을 했던 분야도 이제 CCM이라고 하는 교회 음악 쪽의 앨범들, 라이브 콘서트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녹음실에서 믹싱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일반 음악계에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음향 시스템 핸드북이라는 책을 93년도에 썼고, 그 책이 일반적으로 이제 음향을 공부하는 분들에게 기본 개론서처럼 입문서 같이 이제 많이 교과서처럼 쓰였다라는 거죠. 하여간에 그래서 이제 믹싱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 실제 결과물들을 보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themixschool.com 여기 맨 위에 있는데 거기를 가셔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소개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 믹싱 해놓은 거, 사운드 클라우드 이런 링크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하여간에 오늘 이제 주제는 믹싱이 엉망인 이유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저도 경력이 이제 붙었으니까 30년이 넘었으니까 일단 이제 음향을 음악을 만드시는 분들,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지금이야 맥북 하나에다 헤드폰만 껴도 빌보드 넘버원 하는 음악이 나올 수 있는 세대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떻게 믹싱을 해나가거나 어떤 믹스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뜨는 곡들을 빨리 만드셔야 되는데, 곡에 대한 아이디어들, 어떤 훅이라든지 어떤 띠에 대한 거, 어떤 멜로디 라인, 노랫말, 가사, 보컬도 기가 막힌데, 이걸 이제 이 믹싱 해놓은 것이 여기 나온 대로 이렇게 이렇게 엉망이 되는 이유가 뭘까? 아니, 그럼 이 엉망이라는 그 엉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소리, 나쁜 소리들을 구분을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어떻게 좋은지 어떻게 나쁜지를 이제 그 깊게 들어가는 건 이제 소리에 대한 분석 능력을 좀 많이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큰 소리, 작은 소리를 큰 소리, 작은 소리 이런 거는 구분을 해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진짜 막 훈련이 돼서 1dB, 2dB 차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1dB를 더 키웠을 때랑 1dB를 내렸을 때랑을 그걸 압의 구분에 의해서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들리는 말로는 우리 이제 돌아가시는 레이 찰스, 예, 안 보이시는 흑인 그 거장, 그분은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인데도 1.5dB인가 차이를 구분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녹음이 끝난 다음에 왼쪽에 건가 오른쪽에 거 모니터가 약간 좀 크다고. 그래서 그럴 리가 있느냐고 다 똑같이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 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측정을 해봤더니 한쪽이 1.5dB인가가 컸대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분석 능력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는 우리들은 이제 우리 같은 범인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 차이를 실제 음압의 변화에 의해서 느끼기는 어렵고 1dB 이런 거는. 근데 이제 음색이, 그러니까 내가 믹스를 해놓은 거에 의해서 베이스를 1dB 키웠을 때랑 내렸을 때 그 소리에 대한 밸런스의 차이가 드러나니까, 네.
고춧가루를 조금 넣은 거 뺀 거, 아니면 고춧가루를 베트남 거를 넣든지 뭐 청양고추를 넣든지 그에 따라서 맛의 변화들이 극단적으로 심한 것도 느껴지겠지만 약간의 차이도 느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훈련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분석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믹싱이 엉망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 분석 능력의 그 방법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입에 맞는 것들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엉망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엔지니어의 귀에는 진짜 좋은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도 진짜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엉망이라고 이제 얘기가 된다는 거지. 그게 뭐 이거 까놓고 이 엔지니어는 진짜 이건 명작이다. 내가 작업한 거지만은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와 밸런스 좋고 멜로디 라인 잘 들리고 뭐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대중들이 들을 때 그게 별로이면은 그게 엉망이라는 거죠. 맛집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별로네. 근데 사람들이 다 후기도 좋고 뭐 줄도 막 서 있고 막 그러면 그럼 그게 내 입맛인가? 내 입맛이 이상한 건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엉망이라는 말에 그 숨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믹싱을 해서 주면은 클라이언트가 전화가 와서 뭐 베이스가 크다, 아니면 뭐가 어쩌다 저쩌다 어쩌다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취향이나 어떤 그 느낌에 의해서 주문되는, 당연히 주문되는 몇 가지의 수정 사항들은 뭐 인정을 하겠는데 지나친 무언가가 나올 경우, 라이브 공연인데 나는 사운드가 좋거나 근데 옆에 기획사 뭐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그냥 관객인데 와서 키보드 소리가 너무 커요. 키보드만 들리고 다른 것들은 안 들려. 아니면 드럼만 킥 소리만 들리고 다른 것들은 잘 안 들리는데 뭐 그런 상황들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믹싱이 엉망인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엔지니어가 내가 사람들한테 내 믹스를 들려주려고 노력할 때에 믹싱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들려주려고 노력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지면 그게 실제 그럼 그 안에 담기는 내용이 뭔지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안에 담기는 음악이 중요한 거고 퍼포먼스가 중요한 거고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한 믹싱이라는 건 기술이니까 내가 돌을 깨는 정을 기가 막히게 쓸 수 있는데 그 정으로 돌 깨는 기술은 엄청나요. 근데 창작은 못해. 그러면 예술가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예술적인 것들은 기가 막혀. 머릿속에서 말하는 것들은 뭐 어떻게 이 비율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리석의 종류도 꿰뚫고 있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정을 만져본 경험도 없고 또 그냥 이렇게 그게 득도의 대열까지 안 올라가.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믹싱이 주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만 명의 주관적인 입맛에 주관적인 이 귀 음악을 듣는 맛에 다 맞추기는 어렵다고 해도 그래도 그게 객관화될 수 있는 대중화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느껴질 수 있는 이게 괜찮은 맛이다, 괜찮은 사운드다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믹싱이 왜 엉망이냐면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믹싱에서 어떤 특정한 사운드를 들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그 노력을 하는 부분이 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 사람들이 듣길 원하는 소리를 뭐 마음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믹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토토의 로잔나 같은 곡을 이제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쇼츠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토토라는 그룹을 모르시는 MZ 세대도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세대 차이가 있구나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에 뭐 유튜브에서 토토, 로젠나, 뭐 아프리카 이런 거, 뭐 많이 귀에 익으신 곡들일 거예요. 워낙 유명한 곡들이고. 근데 이 믹싱을 엄청나게 잘 했어요. 네,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믹싱을 했고 녹음을 했고, 연주자들은 워낙 뛰어난 프로들이고 완전히 프로 중에 프로, 탑 프로들인 거고. 그래서 그 로젠나 같은 곡들도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차 안에서나 헤드폰이나 그러면 그냥 의도적으로 내가 이번에는 뭐 코러스 부분만 들어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기타에 세컨 기타만 들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키보드의 어떤 부분만, 그걸 마음대로 내가 생각해서 그냥 그걸 들려고 집중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리는 음악 가운데 내가 뭐 어떤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그걸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게 적절한 밸런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실제 믹싱을 할 경우도 비슷해요. 내가 지금 어떤 소리를 러프 믹스를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서 믹스를 만들어 놨을 때 톤을 하나를 더할 때 이 톤을 더한다라는 것이 실제 지금 더하기 전에 들리고 있던 사운드를 방해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실제적으로 뭐 팁이라고 이해를 하시지 말고 그게 원칙이라고 이해를 하신다라면은 믹싱이 엉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블렌딩이라는 거니까. 레벨 믹스라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실은 뭐 컴프레서를 암만 잘 써건 뭐라건 간에 끝맛이니까, 그게 끝에 손맛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버무린 맛이니까. 그래서 믹싱이 엉망이 안 되려면은 일단은 주관적인 부분을 좀 내려놓고 객관성을 얼만큼 띄우느냐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이브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좀 집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연주자의 반응에, 사운드의 반응에 내가 취하지 말고 사람들이 표정을 보고 지금 이 밸런스를 사람들이 진짜 음악으로 즐기고 있는지 그거를 막 서브만 나오는데 쿵쿵 나오는 그거 좋아서 맨 앞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보다 음악이 좋아서 온 관객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뭐 무슨 뭐 월 200원, 뭐 월 6,600원에 듣는 그 일반인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고 공연장에 와서 음악을 들어주시고 그 낸 비용 가운데 내가 또 돈을 벌고 하는,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파악해서 그걸 빨리빨리 수정을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중요한 거고, 뭐 라이브 상황이라면 이미 이제 리허설 단계 때부터 믹스가 다 끝나야 되겠지. 그래서 라이브 사람들이 들어와서 라이브 공연이 시작하면 그냥 정해놓은 큐에 의해서만 가게끔, 거기서 막 컴프레싱 조정하고 그러지 말고, 그럼 그건 엉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뭐 믹싱이 엉망이 안 되려면 믹싱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근데 그 잘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겠죠. 계속 쭉. 그 다음에 이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내가 실제 어떤 내가 느낌으로 믹스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 놓은 공식에 의해서 그 공식이 실제 뭐 이론적인 배경들을 잘 가질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레퍼런스랑 비교도 해보고, 레퍼런스 음악을 그냥 들었을 때 이제 각각의 밸런스라든지 각각의 톤 프로세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집중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해보면 방법이 나와요. 그게 들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믹스가 좋은 믹스겠구나. 내가 지금 만드는 요리도 세상에서 처음 나오는 요리임에 분명한데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들을 때 충분히 뭐 돈 내고 먹을 만한 요리가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도가 돼야지 이 나부터가 프로니까, 나부터가 그게 내가 돈 받고 내 기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죠? 믹싱이 엉망인 믹스가 뭐 더는 잘 안 나오길, 좋은 믹스들이 좋은 음악을 잘 이렇게 우리가 영어로 딜리버리 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배달을 하는 거 이렇게 들릴 수 있게끔 사람들한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호준입니다. 빠이.